기초연금 받는 사람들 10사람 중 4사람은 수령액의 80%만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단독 가구는 33만 4,810원입니다. 그렇지만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 20%가 깎입니다. 둘이 합쳐서 53만 5,680원이 지급되는 건데요. 20% 싹둑 잘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부 가구 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 감액제도 이것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물론 외국에서도 이렇게 부부 감액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돈 감액되지 않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별적으로 단독 가구로 수령한다면 부부 가구에 비해서 13만 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치면 1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이혼을 하고서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초연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것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설마 기초연금 내가 만 65세 이상 되었을 때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의외로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아서 타먹지 못하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자, 2024년 올해는요.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은 33만 4,810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산다면 둘이 합쳤을 때는 20%를 싹둑 감액한다는 거죠. 그래서 66만 원, 67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을 53만 5,680원만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타게 되면 53만 원밖에 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어찌되든 단독 가구로 살든 부부 가구로 살든 가구는 한 가구다. 그래서 생활비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 13만 3,940원 정도 싹둑 잘라도 생활비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부부가 모두 받을 때 부부 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실제 줄어든 사람들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국회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이것을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 623만 8,798명, 이 중에서 부부 감액이 적용된 수급자 269만 4,394명, 43.2% 정도 됩니다. 2018년에는 41.6%, 2019년 41.9%, 2020년 42.4%, 2021년 42.9%, 여기에서 2022년에는 드디어 43.2%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 모두 같이 받는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감액한다는 것,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깎아버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도 많습니다. 실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싹둑 기초연금을 깎아버리니 한 달에 13만 원, 이것도 실제 생활하는데 커다란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감액 제도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 이것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최근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노인의 빈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액하는 것, 이 법은 고쳐보자 생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 부부 감액 이 제도를 폐지했을 때는 1년에 2조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인데요. 수급자 40% 이상이 부부 감액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진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조 1,725억 정도
추가적인 돈이 더 필요하다. 예산이 수반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0% 감액, 스웨덴은 10.5%, 뉴질랜드 14.1%, 호주 24.6%, 네덜란드는 31.5% 부부 감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발표한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 14,831명. 이분들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4,787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 대전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82세 여성분인데요. 생활비는 정부에서 받는 기초연금 그리고 폐지 수집 소득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렇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 어디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 살펴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자, 그래서 이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도와드리고 선정까지 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렸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 수집 노인 14,831명 이렇게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에 2,530명, 경기도 2,511명, 경상남도 1,540명 순이었습니다. 자, 연령을 한번 살펴보면 평균 연령 78.1세였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이 55.3%, 남자보다 많았습니다. 연령 구간 보시면 80세에서 84세 비중 28.2% 가장 높았고 75세에서 79세 25.2%였습니다. 평균 소득 76만 6천 원, 평균 재산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더 이상 폐지 수집하는 것 위험하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또 건강상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787명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다. 공익활동 3,430명, 사회서비스형 129명, 민간형 1,228명 이렇게 폐지 수집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13,086명이었습니다. 수급률 89.7%,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 67.4%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22.3%가 높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률 67.4%다. 그러니까 내가 기초연금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 거의 30%에 육박하는 겁니다. 이분들 신청하는 것 자체를 까먹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실제 기초연금 수급률이 67.4%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기초연금 126명이나 신청하지 않았었고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57명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195명이나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정책, 내가 65세 이상이 되어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또 주위에서도 알려주지 않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이 내용도 추가적인 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서도 정책 정보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중장년, 그러니까 19세부터 64세, 가족 돌봄 청년, 13세에서 39세 이런 사람들에게도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해드린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 중장년, 고독사 위험에 있는 중장년도 있을 거고요. 고립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이렇게 주요 사업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기본 서비스로 제가 돌봄,
그러니까 집에 직접 가서 돌봐주는 서비스, 여기에다가 가사 서비스, 그러니까 가사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 그리고 특화 서비스, 이것은요, 식사 영양 관리, 심리 지원, 소셜 다이닝 이런 것들로 구성해서 실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것을 조합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가사 두 가지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가사만 지원받을 수 있고 특화형만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만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서비스를 선택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권, 그러니까 바우처를 발급받아서 실제 신청할 때 내가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것이냐 조합해서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긴급 돌봄, 갑자기 힘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 돌봄자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갑자기 나를 돌봐주던 사람이 없어졌다. 정말 힘들겠죠.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일단 현장 가서 방문해보고 확인을 한 다음 긴급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고 돌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충성 요건 확인, 그러니까 이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확인해보고 지원해 드리겠다. 자, 중요한 겁니다. 소득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런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에 따르는 제한이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이때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을 차등화해서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소득 제한 요건은 없다. 그렇지만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겠다 하는 내용이니까 소득 요건이 없다 한다면 전 국민 모두가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서비스 내용 한번 보시면요.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 이런 사회 서비스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기본 돌봄, 그러니까 신체 활동 같은 것을 지원해드리고, 가사, 그러니까 집안일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요. 이동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혼자 어디 다니실 수가 없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 한 달에 최대 7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24일까지 이용할 수도 있고, 하루 최대 8시간 이내에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해주고 지원해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30일 내에 이용을 종료해야 된다. 자, 서비스 가격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단가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을 설정한다. 1시간 이용할 때 24,000원, 3시간 서비스 54,000원까지입니다. 자, 본인 부담,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면제되고요.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해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나이가 들면서 힘들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갑자기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런 서비스, 이런 정부 정책이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셔야 되고요. 긴급 돌봄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었을 때 긴급 돌봄 필요한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정말 많은 정부 정책 항상 이렇게 발표되고 있지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모르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정부 정책이 더 많이 홍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행정은 내가 직접 확인해서 파악해서 신청해야 되는 대부분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가만 기다리고 있다면 감이 저절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발로 뛰고 내가 먼저 확인하고 찾아가서 신청해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또 주민센터를 가보시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공무원들이 이런 매번 바뀌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보다 더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든지 확인해보면 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봤느냐, 혹시 유튜브에서 봤다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도나 정책을 공무원 신분에서 모른다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정보를 모르면서 그냥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해버리는 것이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윽박지르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리 있게 더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공무원만큼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문의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려버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가야지 공무원들도 꼼짝 못하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공무원한테 갈 때 이때 가급적 내용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은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가 항상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아직까지도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혜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이 내용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 혜택, 대표적인 혜택. 자, 한번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65세 이상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 33만 4천 원 정도 받으시고요.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53만 5천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서 내가 소득 하위 70% 이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을 모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에 몰라서 내가 신청하지 않았던 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영영 받지 못하는 돈이고요. 이 돈은 한번 신청하면 평생 나오는 것이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국민연금 납부하신 분들 당연히 국민연금 받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저금리 대출 실버론 제도라는 것도 있다. 혹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도 활용 가능합니다. 자, 농지연금 가입 가능하고요. 주택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자, 교통 혜택.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버스비는 전국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이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비행기 타실 때나 열차 이용하실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시는 휴대폰입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셔야 되고요. 고궁, 국공립공원 이런 곳에 가실 때는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공립국악관 50% 할인, 그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됩니다. 은행 ATM 이용하실 때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내가 아직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이 부분도 지원하실 수 있고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늘배움 사이트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 세금 면제 제도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제도,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장수수당, 이용, 미용비를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공공이나 민간 분양 특별공급 우선 신청 자격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매입 임대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산, 소득 조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령자 복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도 3천만 원까지 공제받고요. 소득세도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공제받고 종합부동산세도 고령자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자, 건강혜택입니다. 틀니비용 70% 지원받고 임플란트는 2개까지 70% 지원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독감 백신 무료입니다. 대상포진 무료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도 신청할 수 있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지원금, 건강관리 마일리지, 치매검진, 치매치료, 노인 눈검사, 노인 눈수술, 노인 인공관절, 노인 안마바우처,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 65세 이상 노인 혜택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정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데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 내용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혜택 받으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임플란트나 틀니 지원금, 이것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 틀니나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7년에 한 번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평생 2개입니다. 아랫니, 윗니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본인 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업 혜택,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상담, 취업을 알선해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보통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건강검진 혜택, 2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무직이 아닐 때는 매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제도도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잘 활용하셔서 내 몸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혜택, 이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10월에서 12월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하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자, 통신비 할인 혜택, 12,100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혹시 다른 할인을 받고 있다, 복지 할인이 있다면 중복 할인은 안 됩니다. 자, 노인 요양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노인들, 이런 노인들에 대한 보험 혜택인데요. 가족 요양이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복지용구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휠체어나 지팡이, 전동침대, 이런 다양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혜택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고요. 한쪽 무릎마다 1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비 혜택, 65세 이상 혜택 중에 가장 알뜰하게 사용하는 혜택입니다. 지하철, 버스 타시는 분들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런 기차를 이용하실 때 30%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다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 돌봄 서비스 혜택,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셔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부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사 서비스도 있고요. 독거사회, 관계 활성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처음 되었을 때 자립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도 있고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 주민센터에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만약 내가 해당된다면 독거노인이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혜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 많은 노인 복지 혜택, 그렇지만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129번
전화하셔서 현재 나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129번 전화하기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잘 걸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직접 상담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출동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